근데 계단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눈에 띄게 계단이라는 건축 요소가 건축사에서 처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가, 제가 비상계단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방이 다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덫에 갇힌 듯한 느낌이 나서 답답하고 불안한 거죠. 보통 우리가 비상계단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딴 데 있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계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단은 진짜 특별한 건축 요소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높이 차이가 나는 곳에는 다 계단이 있죠. 계단은 특이한 점은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계단의 한 단의 높이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계단은 한국에 있는 계단하고 비교해서 50cm, 60cm로 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면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대체적으로 키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1.2m에서 2m 이내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 단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할 때 보면은 한 18cm 정도? 17cm? 이 정도로 보통 만들거든요. 그리고 깊이는 280, 넓을 때는 300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30cm 정도 깊이?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 어떠한 레인지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계단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건축에 있어서 보면은 계단이 처음으로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고대 문명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레스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농업 경제가 시작이 되죠. 그 이전에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계단을 만들 이유가 없죠. 계속 돌아다니니까 건축물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착을 하면서 건축을 만드는데, 눈에 띄게 계단이라는 건축 요소가 건축사에서 처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가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지구라트 신전이 쭉 되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진흙벽돌로 계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셜록 홈즈를 많이 들은 그 왓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권력을 만들 때 시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권력자의 시선이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의 시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농경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회 계층이 나눠지죠. 직업도 분화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의 권력을 공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가 옛날에는 어떤 걸로 했어요? 그냥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다가 얘를 불에 태우고 하는 예식들을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초창기에 유목사회 때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던 제사장들은 보통 그 시족사회에 그냥 부족장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이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생겨나요. 그 얘기는 집단의 규모가 시족사회는 한 50명 집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둘러서 평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명, 1000명으로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특히 지구라트 신전이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의 그 도시들은 인구가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르크 같은데, 우르크 같은 도시가 5000명의 규모면은 가운데 제사 지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이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높게 해놓고 거기까지 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쭉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예식을 할 수 있고, 거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계단은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집단의 규모가 커졌을 때 한 사람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최초의 건축적인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사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그런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건축에서는 계급만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 계단이 잘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 고밀화된 사회가 나올 때 쓰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7, 8층 정도 높이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에 사람이 살고 3층에 사람이 살고 이렇게 살면은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은 계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맨 꼭대기층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그 반대였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2층에 살았을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8층에 살죠. 왜냐하면은 7, 8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보통 다 다락방에 살았죠.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 올라갈수록 권력자가 됐다면은, 일반 주거에서는 높은 층으로 갈수록 더 사회적 약자가 사는 공간으로 돼서 수직적으로 공간을 고밀화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19세기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단밖에 없었으니까 높이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건축적인 장치다.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과 발가락 뼈를 갖고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계단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온 폰티라는 건축가, 이태리 건축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건축의 많은 요소 중에서 계단을 제일 좋아한다. 그 이유는 계단은 다른 높이로 가게, 나를 더 좋은 높은 곳으로 가게 해주는 뭐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 자기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할 때는 계단 공간을 만들 때 항상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이 뭐냐 하면은 비상구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도름 계단이라고 하죠. 계단은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제일 편안한 게 일자로 쫙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우리나라 건축 법규에는 높이가 3m가 넘어가는 높이 차이면은 중간에 계단 참이라고 하는 중간에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 쉬었다가 또 올라가죠. 3m가 넘을 경우에 3m가 안 되면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쭉 일자형 계단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름형 계단이라고 해서 아파트 비상 계단 같은 게 다 그렇죠. 올라갔다 계단참 있고 올라갔다 계단참 있고 올라갔다 계단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계단, 그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계단인 거죠. 그리고 또 나선형 계단이라고 또 있죠. 그 뺑뺑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 정말 불편하죠. 왜냐면은 그게 직경이 아주 크지 않으면은 안쪽은 사실 이게 삼각형으로 이 상판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능적으로는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말 직경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랜드하게 내려오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강릉에 가면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시마코 호텔 로비에 가면 있는 그런 계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멋있게 만들 때 쫙 내려오면서 주변을 서라운드로 다 보면서 360도로 보면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계단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좁아서 좀 불편한 그런 계단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계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은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면적과 높이 차이에 맞게끔 계단을 선택하는데, 단 그 계단이 위치할 때 그 어떠한 공간적 체험을 하면서 가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상계단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방이 다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뭔가 어딘가에 트랩에 갇혀있는, 그냥 덫에 갇힌 듯한 느낌이 나서 답답하고 불안한 거죠. 나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해가 어디쯤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대충 언제겠구나,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창문이 없는 공간은 그게 안 돼서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실이라는 공간이 전형적으로 창문 없는 거는 아주 최악의 경우예요. 보통 우리가 건물에 있는 비상계단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딴 데 있죠. 그거는 불났을 때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방화된 벽으로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났을 때 안전하게 1층 땅까지 피난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창문이 없어야겠죠. 창문을 만들면은 그거는 방화 유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일반 유리의 뭐 10배 이상 비싼 그런 유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다 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나중에 저희 서초동에 새로 만든 건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단실에다가 그 계단참의 한쪽 벽을 다 거울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이 2배로 넓어 보이고, 그러면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걸어 내려가면서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현재 위치와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은 계단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단을 만들려면은 2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하나는 그 계단 주변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느냐,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떤 경치나 어떠한 가게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2번째는 중요한 거가 난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건축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계단 난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상적인 거 7개를 꼽았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저는 그 계단을 볼 때 이런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헨에 있는 KPMG 본사, 유명한 회계법인 회사죠. 끝없는 계단. 올라프 엘리아스님은 이분은 저거잖아요. 설치미술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같이 만든 거군요. 전망대 같은 데가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변에 멋없는 건물이 아니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거에 영감을 줬던 거는 저는 그거일 것 같아요. 애셔의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셔 그림 중에 착시 현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인셉션에도 나오죠. 그 유명한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계단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아름답네. 이거는 좋네요. 제가 올라프 엘리아스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흥미롭네요. 이렇게 막 꽈 있는데 보는 앵글에 따라서 이 계단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구조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계단의 요 하부에 스틸 튜브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저거가 사실은 만들기 되게 어려운 걸 거예요. 그 자체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맨 밑에서 한 포인트에서만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얘는 그거 뭐 밑에 기둥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근데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인상 깊은 하나의 조각품이네요. 이건 계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건축적인 계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그런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몽피드 센터에 있는 이 계단, 근데 이 계단도 되게 좋은 계단이죠. 왜냐면은 일단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는 계단은 다 좋은 계단입니다, 여러분.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시선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는 바깥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폐쇄적이고. 근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경우는 쭉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광장을 계속해서 다른 눈높이에서 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은 주변의 파리의 풍경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스카이라인, 얘가 꽤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인면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다음은 테이트 브리튼 런던의 입구 중앙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계단의 어떤 오브제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선정을 할 때 장인 정신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가인 제 눈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 듀이스부르크에 있는 걸을 수 있는 롤러코스터, 이건 아까 그 올라프 엘리아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기본 개념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기둥이 서 있네요. 그래서 그 이 3차원으로 막 움직이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 좀 덜한 느낌은 드는데, 롤러코스터 같이 되는 계단은 어떻게 통과를? 막혀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개미가 아니니까. DDP 서울에 있는 비정형의 아름다운 자하디드가 설계한 계단. 네, 이것도 역시 그런 이유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할 때 사실 건축가들은 제일 그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은 계단 참이에요. 계단이 뭔가 이렇게 옛날 것처럼 쫙 올라가게 하고 싶은데, 드라마틱하게. 근데 3m 넘으면 계단 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갑자기 감동이 뚝 끊기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난간도 이렇게 핸드레일로 옆에 손스침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사실 항상 아쉬운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평면상의 여건이 해결이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직선형 계단을 만들려고 하고, 계단참을 만든다면 계단참을 딱 중간에다 두지 않고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요쯤에다 놔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른 층으로 갈 준비하세요 라고 이제 계단참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딱 내려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단참의 높이를 어디다가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헤더윅이 만든 계단이죠. 그 뉴욕의 에펠탑이라고 하는 그 계단인데, 사실은 이 계단의 원리는 그 인도에 이미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고대 문명 때 만들어졌을 때 아마 그게 우물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그 내려가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 된, 그 옛날에 돌로 이렇게 채석장처럼 깎아가지고 이렇게 쫙 계단들이 정말 무한대로 이렇게 나오는 진짜 컨셉추얼해 보이는 작품. 근데 그게 그 옛날에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뭐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토마스 헤더윅이. 사실은 약간 그거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공통점이면서도 그런 식의 계단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포인트에서 내려갈 때 혹은 올라갈 때 보면은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각각의 결정 포인트에서 둘로 선택이 되잖아요. 1로 내려가느냐 1로 내려가느냐. 그럼 2 곱하기 2, 그 4개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선택지로 가면 또 2개 곱해지고 또 2가 곱해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계단인 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도에 만들어진 그 계단하고 다른 점은, 얘가 이제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그 라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독특하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그 계단이 벌집 모양의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계단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 내려간 계단으로 그 사이로 반대쪽에 있는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문같이.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은, 이 시간대에 따라서 내가 방문한 계절과 뭐 1시에 방문했느냐, 오전 9시냐, 오후 4시냐에 따라서 해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 바깥의 풍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갈 때마다 다른 풍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별로 크지도 않은 뭐 한 100평도 안 됐던 사이즈인 것 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었지만은 그 안에서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좋은 디자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히 아름다운 계단에 뽑혔어야 되는 계단인 거죠. 다음은 리카르도 보필이 설계한 50개의 아파트, 스페인 다세대 주거시설에 있는 계단인데요. 이게 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계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했던 머그악동이라는 거제도에 있는 카페와 펜션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계단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제가 아까 애셔 작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애셔의 작품 중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3차원 미로처럼 돼 있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면 계단이 거꾸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계단이 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쪽 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모양을 반대쪽 바닥에다가 만들게 되면은 계단이 거꾸로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위아래에 대한 착시를 일으켜서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장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머그학당에서는 그 애쇼 그림처럼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리카르도 보필도 그런 방법을 썼네요. 이 난간에 있는 이 핸드레일, 보통 이런 난간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더 복잡한 계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계단 모양으로 파내고 밑에서 봤을 때도 계단 모양으로 파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봤을 때 어디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어디는 이 방향으로 내려가고 어디는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이 정도의 계단이 많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 공간이 3차원 미러 같은 느낌이 나면서 애쇼의 그림에 있는 공간 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단 베슬의 계단과 이 리카르도 보필의 계단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인상 깊고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계단은 MVRDB가 지금은 철거를 했을 텐데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건축에서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쫙 무슨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엄청나게 높은 거를 그냥 계속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그 계단이 거기 없을 때에는 그 위에 있는 공간은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순간 그 위에 있는 공간은 내가 올라가 볼 수 있는 계단이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가지지 않는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높이에서 이 공간을 주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와 비슷한 거가 서울 건축 비엔날레 할 때 송현동 마당에다가 그거랑 아주 흡사하게 생긴 계단을 만들어 놨었어요. 쫙 올라가가지고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되게 잘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복궁을 진짜로 감상을 하려면은 지붕을 봐야 되거든요. 동양 건축은 지붕 중심의 건축이고 서양 건축은 벽 중심의 건축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그 계단을 통해서 그걸 느껴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계단은 그 과테말라에 있는 티칼이라는 그런 사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건축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남미 이쪽에. 그래서 그렇게 밀림들이 쫙 있고 사원들이 이렇게 머리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시퀀스도 끝내줍니다. 일단 가면은 어떤 아저씨가 인디아나 존스 칼 같은 거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 딱 밀림을 칼을 이렇게 그 막 갈대 같은 거 치고 딱 가거든요. 그 위에 막 원숭이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나무 위로. 그 다음에 딱 그 밀림을 뚫고서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티칼 사원이 65도? 70도 정도 되는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옵니다. 그게 그 마야 문명 나오면서 바깥에서 사냥해서 잡은 사람들을 인신공양으로 올라가가지고 모가지 치면은 막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는 그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 그 사원이에요. 거기 딱 가면은 인상 깊은 게 그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땐 괜찮아요. 한 계단의 높이가 여기는 좀 특이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 올라가라고 만든 계단이 아닌 거죠. 그건 진짜 어려운 하늘로 가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힘들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내려올 때 진짜 무서워요. 내려올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붙잡으면서 내려가야 되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이 제일 인상 깊고 멋있었던 계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건축에 있어서 계단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